자 인제 전통화입니다. 즉 동량화가 나오네요. 자 다양하게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또 기출 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도판들은 언젠가는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64 페이지 하단부에 기출 도판이잖아요. 그죠? 요거 인제 재작년에 나왔었죠. 그때 이거 제시하면서 인제 역시 또 그죠 2개 비교하는 바로 인제 이런 매화 그 까치 그림 있는 거 2개 비교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조속의 그림 고매 수학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 앞부분에 많은 여백을 두어 공간의 깊이를 나타냈다 해서 여백이 활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인제 새는 몰골법으로 그렸네요. 그죠? 따라서 인제 몰골법으로 농담의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는 전체 그림에서 가장 농묵이고요. 매화는 단묵으로 그려서 농담의 대비를 확실히 주고 있고 새 시선 앞부분을 과감하게 비움으로써 여백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필의 효과 한 번의 운필로 대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보면 매화를 그릴 때 부분 몰골 그리고 부분 구룩으로 그렸지만 거의 뭐 백묘 같은 몰골이에요. 따라서 인제 한 번에 휙 하고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이지 세밀하게 공필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농담의 변화까지 이렇게 해서 인제 조속의 고매 서작도입니다. 뭐 당연히 인제 상징성은 그죠 고고한 선비의 어떤 이상을 표현했겠죠. 자 우측 페이지 보시면 자 김홍도의 마상청행도 역시 시험 나온 지 한참 지나서 이제는 충분히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별표. 마상청행도 길 가던 선비가 버드나무 위에서 우는 꾀꼬리를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자, 그 새를 바라보는 선비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바닥 경사도도 우상에서 좌하로 이어지는 사선 구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시선도 사선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싹 다 여백으로 비워버렸죠. 원래는 그 여백 부분이 하늘이 아니라 아마 뭐 산이겠죠. 아니면 언덕이거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비워버렸잖아요. 이 비운 것은 여백의 화력은 바로 이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지나가다가 꾀꼬리가 우니까 쳐다보는 거야. 그 장면을 살리려면 그 시선 부분에 나머지는 다 생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제 그런 것들이 이 양쪽 그림에서 보이는 전통 회화의 어떤 점? 여백의 어떤 역할이나 여백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뭐 그 밑에는 인제 뭐 전통 회화의 어떤 이 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단순하게 볼 내용들이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채색화네요. 자 신윤복의 쌍검 대모가 나와 있고 자 거기 인제 작자 미상에 특이하게 십장생도 창호돼 있는데 뭐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가 십장생도는 인제 교과서에 잘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시험 나왔던 1월 오봉도, 1월 오학도 말고 이제 십장생도가 나올 차례가 되긴 했죠. 자 어쨌든 요쪽은 인제 채색화이기 때문에요. 양쪽 페이지 걸쳐서 이제 이 채색화에 대한 어떤 기법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채색화가 단청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인제 염두에 두시고 봐야겠어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채색화에 초상화를 그리는 이런 전통 초작화 묘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외울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정 자체를 좀 더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양쪽 페이지 그 외에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서예 파트입니다. 자 표현의 종류 중에 엄연히 하나의 과목으로서 서예는 항상 한 문장,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데 자 요쪽 양쪽 페이지에서는 다른 것보다 우측 페이지에 있는 바로 영자팔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인제 영자팔법은 어쨌든 흐름상 충분히 다시 나올 차례가 됐다라는 거 따라서 이제는 영자팔법 자체는 너무나 기초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영자팔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볼게요. 자, 영자팔법 다 아시겠지만 측능, 노적, 책약, 탁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거기 설명 보세요. 동그라미 밑에. 영자팔법은 왕이지가 고안했다고 전해지는데 왕이지 가로하시고요. 영자에는 해세, 운필법이 모두 모여 있어서 바로 이런 운필 연습의 기본이다 해서 지금도 기초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측에 이삼만 시 조선 서예가 중에 이삼만의 영자팔법이라는 책이에요. 왼쪽에는 북과 벼루란 뜻의 필연. 자, 필연이 북과 벼루고요. 오른쪽에는 해서의 핵심 필법을 응집한 영자팔법이 적혀 있다. 따라서 요 자료는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영자팔법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리키는 저서인
영자팔법은 조선시대 서예가 2-3만 씨 거예요. 따라서 2-3만의 작가를 별표를 치고 가로를 치세요. 요거는 인제 만약에 나온다면 요 자료가 그대로 나오고 영자팔법을 묻는 게 아니라 영자팔법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해서체 비롯한 모든 것의 기초인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2-3만 씨가 이거를 아예 지도책을 만들었습니다. 2-3만을 별표를 치세요. 그리고 밑에는 역시 기출된 내용이죠. 임서의 세 가지 과정, 형림, 의림, 배림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는 창작을 대비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이미 시험 나온 것도 있구나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서예 융합과 확장이 나올 텐데요. 거기 인제 캘리그래피가 당연히 인제 오늘날의 현대 디자인에서는 인제 서예 확장으로 인제 활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측 페이지는 전각이네요. 자, 전각 나오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제시된 도판들이 전각 종류 중에 뭔가라는 걸 봐야겠죠. 자, 거기 김정희 자 뭐 워낙 시험에 나온 중요한 작품이고요. 몇 번 나왔죠. 별표 주시고요. 불이설란도에 있는 전각만 모아 놓은 대표적인 교재는 또 요게 도판이 본격적입니다. 별표 주세요. 자, 우리가 인제 전각만 모아 놓은 유명한 명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불이설란도는 요거를 잘 보시고 별표를 주세요. 자, 거기 수장인 글자 신품이고요. 두인 글자는 묵장입니다. 그다음에 성명이 요거 기출도판이죠. 김정희인이잖아요. 요거 시험 나온 도판이죠. 김정희인. 그때 시험이 뭐가 나왔어요? 분석하는 거였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일단 성명이니까 당연히 백문인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얘는 만약에 감상을 하라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특징을 먼저 적어야 됩니까? 우리가 전각을 감상하시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서체의 특징을 먼저 적어야 되는데 얘는 서체가 뭐 같아요? 전, 예, 해행초 중에서 예서체스럽죠. 그죠? 옆에다 쓰세요. 자, 획의 굵기가 굵은 예서체를 기본으로 그죠? 이거는 이제 예서체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예서체. 획의 굵기가 굵어요. 예서체를 기본으로 어때요? 자형은 거의 정자형이죠. 그죠?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획을 여백 없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거의 여백이 없는 상태로 백문인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맞습니까? 고렇게 인제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옆에 보시면 제일 위에 아호인. 자, 추사. 요게 바로 추사의 아호인이에요. 그렇다면 인제 요 추사의 아호인은 어때요? 추사. 바로 우측에 추, 왼쪽에 사잖아요. 그렇다면 전형적인 아주 가는 그죠? 이 전서체 모양을 취하고 있네요. 획이 가늘고 세로가 긴 전서체 모양입니다. 그 옆에 그 밑에 아오인 백문이네요. 자, 이것도 역시 혼인데요. 고연제로 돼 있죠. 그렇다면 인제 이 부분의 고연제 아호인과 아까 봤던 백문인의 성명 이런 것들은 이 그림 자체에 대해서 인제 그만큼 작가가 찍은 것도 있고 감상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작가가 또 이 그림에서 인제 자신의 시를 적고 감평문을 적고 또 찍은 것도 있고 지금 이 고연제라는 아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연제 그 어 그 장법을 쓰라 그러면은 고연제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보시면 고연제잖아요. 따라서 인제 요거는 직문식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인제 세 글자일 때 좀 조심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네. 어쨌든 요런 것들 포함해서 그 밑에 천상이라는 감상인 또 이것도 감상인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도판을 별표를 치면서요. 만약에 그 천상이 우측 하단부에 찍혀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걔를 용도를 적어라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좌측 상단부에 신품이라는 추장인 요거는 그렇다면 추장인이에요. 추장인이 뭡니까? 다른 말로 소장인. 이거 내 거야. 어, 이 작품은 내 거야라는 거고요. 우측 하단부에 천상의 감상인은 잘 봤어요. 라는 감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 거기 보이는 뭐 두인이라든가 호인, 추사, 그죠? 뭐 고연제, 호인 이런 것들보다 저는 이 감상인하고 이 수장인을 좀 별표를 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용도를 묻는다면 요거는 그냥 요거를 본 사람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별표를 좀 치시고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브리셀란도에는 성명인, 아호인, 수장인 등 무려 15개의 정각이 찍혀 있다 해서 이렇게 교과서 따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지고 가세요. 난이도 상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알겠죠? 그리고 거기 고연재라는 이 호인이 찍혀 있는 이유는 그 식구의 마지막에 찍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죠? 그 식구를 이제 발문을 쓴 사람이 찍은 거겠죠. 자, 나머지는 뭐 옆에 보시면 정각의 과정에 나와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는 인제 판화가 되겠습니다. 자, 요 판화 같은 경우는 인제 도판 자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외웠던 바로 판화의 기본적인 이 기법, 과정 이런 것들과 도구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야겠죠? 따라서 일단 교과서에 실려 있는 판화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도판을 보고 4가지 판형이 뭔지 그리고 그중에 기법이 뭔지를 외우시는데 누가 봐도 딱 티가 나는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 교과서에만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외우지 않으면 헷갈리겠다 하는 것들은 기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꼭 따로 크게 적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72, 3, 4 페이지까지 판화들 한번 쭉 보세요. 72 페이지 하단부에는 뭐 그냥 뻔한 못판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의 스텐실 스카프가 있네요. 자, 스텐실 스카프 줄 그으시고요. 천에 염색 물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기법으로는 판화보다는 염색인 거예요. 그죠? 스텐실 기법으로 제작한 스카프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스텐실은 판화 기법이고요. 얘는 스텐실로 찍어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텐실로 찍어서 염색을 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뭡니까? 염색 기법의 종류로는 스텐실로 찍었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자, 스텐실 기법이 뭐죠? 오려서 눌러 찍은 거죠. 스텐실. 그죠? 그럼 얘는 지금 판화의 판형은 뭡니까? 공판화예요. 판화의 판형은 공판화고요. 염색 기법을 모르면은 스텐실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인제 일종의 인제 공지법이 되겠죠. 구멍을 뚫고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바로 판지, 바로 인제 형지법이 되겠죠. 따라서 인제 형지 염색이라고 적어 두세요. 형지염. 우리가 염색 종류 중에서 그냥 볼록한 나무 같은 거를 인제 새겨서 거기에 찍으면은 그냥 이념이에요. 걔는 볼록 하나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실크로 찍었어요. 실크 틀로.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실크염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인제 만약에 이게 스텐실염일 때는 형지염이라고 해요. 스텐실 염색일 때는 형지다 해서 스텐실 염색은 형지 염색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은 따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제 얘를 판화로 부르면 인제 스텐실 판화이고요. 스텐실 기법. 그죠? 공판화고요. 그렇지만 염색이니까 지금은 이 그 두 가지를 같이 연합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뭐 캠벨 수프 나와 있는데 뭐 당연히 앤디 워홀의 인제 이러한 공장이라는 팩토리 개념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뭐 별도로 외울 필요 없고 우측 페이지에 자, 거기 1번 도판 누굽니까? 고야죠. 이거는 고야 외워두세요. 기법 두 가지가 결합된 거죠. 에칭 플러스 에코틴트라는 거죠. 당시 사회를 풍자한 작품이죠.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라는 이 고야의 작품은 항상 시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2 번, 3 번, 4번 도판들 보세요. 자, 2 번은 누구예요? 사갈이네요. 사갈이니까 당연히 석판하겠죠. 이 사갈 그림인데 처음 보시죠? 근데 딱 봐서 누가 봐도 화풍이 사갈이에요. 공중에 떠 있고 약간 좀 초현실적으로 그렸네요. 자, 3번 도판 학생 작품인데 요거 제 교재에 실려 있어요. 요게 바로 실크 스크린입니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요. 실크 스크린이에요. 굉장히 선명하죠. 뚜렷하고. 이거를 공판으로 찍으려면 실크싱밖에 안 돼. 이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스텐실로 새깁니까? 힘드니까 인제 실크 스크린이고요. 4 번은 드라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그죠? 이게 대체 왜 드라이 포인트인지 헷갈리는데 이 폐 CD예요. 요런 거 좀 주의하세요. 자, 이게 재활용 판화입니다. 요거 별표 치시고요. 버려진 CD 뭐 지금은 CD가 거의 그죠? 아예 우리가 생활에서 안 쓰는데 버려진 CD에다가 직접 철침으로 새긴 거야. 그래서 드라이 포인트죠. 요거는 따라서 의미가 있어요. 별표 치시고 CD 버려진 CD에다가 철침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거로 새겨서 찍은 드라이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자, 제일 밑에 옳은 행실도 우리 조선미술사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제 오래전부터 널리 그죠? 어떤 그런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 목판화를 썼다 이게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외울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특히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있어요. 우리 판화의 흐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해 어떤 게 나올까를 예상을 해야 된다 했는데 판화 파트가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네 가지의 로테이션을 벗어나서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판화만큼은 이 네 가지 판형이 계속 나오는 추세였다가 번갈아 한 번씩 나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용어라는 것을 다시 벗어났어요. 그럼 다시 또 네 가지 판형 쪽이 나올 수도 있으나 저는 올해는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제 네 가지 판형의 마지막 두 개 제외하고 앞에 그 두 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저는 현대 판화 쪽도 충분히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하고 인제 특수기법 요쪽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랬을 때 현대 판화는 특히 교과서 도판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치세요. 74 페이지. 74 페이지 현대 판화 쪽 그리고 인제 우리 교재에 있는 특수 기법들 포함해서 인제 외우시는데 자, 그래서 74 페이지를 포함한 우리 다른 교과서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현대 판화, 뭐 확장된 판화, 오늘날의 판화 그러면은 그 종류들 다 모아 두시고 특히 그중에서 중복되는 거 여기에 김현주 그리고 김영훈 씨 요 두 개는 잘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다른 교과서에서 별표 치세요. 그리고 인제 도파는 여기서는 요게 나왔습니다만 강정원 씨도 요 사람은 인제 요 말고 다른 도판으로 또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판화 보시면 한마디로 인제 정리하자면 '다양한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쓴다.'라는 부분 줄 그으세요. 오늘날의 현대판화는 다양한 매체 활용 본문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전통 영역의 확장을 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 사진, 복사, 캐스팅, 디지털 프린트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복수성의 매체예요. 됐죠? 원래 이런 게 판화가 아니었단 말이야. 또한 재료도요. 종이뿐 아니라 금속, 나무, 유리, 플라스틱 등등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이제 종이에만도 안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작고 평면적이라는 판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작 혹은 이어붙이기 혹은 첨단 인쇄 공법을 활용하고요. 또한 입체 판화 줄 그으시고 우리는 입체 판화를 뭐라 그러죠? 팝. 그죠? 팝업이라고 하죠. 팝. 입체 판화. 이러한 팝업 판화를 제작하게 된다. 했을 때 인제 자 강정원 어딘지 모르는 곳 해 가지고요. 요거는 인제 종이에 에코틴트 채색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확장이냐 얼핏 보면은 색깔을 칠했다라는 부분이 수채화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합입니다. 즉 뭐예요? 에코틴트에다가 작품을 찍었어요. 에코틴트로. 그다음에 물감으로 칠했다. 즉 인제 회화 기법이 결합되었다로 인제 확장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김영훈 씨 별표.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설치 그리고 입체 개념입니다. 근데 기법은 전통 판화예요. 뭐죠? 메조틴트. 요것도 조심하세요. 요거 전통적인 메조틴트를 각각 찍어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설치를 했어요. 전시장의 바닥에다가 여러 명을 같이 모았습니다. 따라서 판에 무수히 많은 흠집을 낸 뒤 흔적을 지워가며 명암을 구현하는 메조틴트 기법이라는 전통 기법으로 각각 하나씩 다 찍어서 입체처럼 세운 상태에서 설치를 했다라는 점이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입체로 확장이 됐네요. 그다음에 김현주 잘 나오죠. 네오카 시리즈 이거는 이제 디지털 프린트가 결합된 거죠. 척판에다가 자, 자동차 빨간 자동차와 구겨진 신문지들 이 신문지들은 각국을 작가가 여행해서 그 나라의 각 신문들을 다 모아온 거를 꾸깃꾸깃해서 자 이거를 일단 신문지를 꾸긴 거를 사진을 한번 찍고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를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에서 합성을 시켰어요. 그거를 디지털로 프린트를 해. 그 상태에서 색깔을 또 석판으로 찍은 거예요. 맞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프랭크 스텔라가 있네요. 자, 스텔라 작품 중에 요러한 작품은요. 저희가 파나일 때하고 파나가 아닐 때로 구분하시는데요. 요게 인제 프랑크 스텔라의 후반기 작업입니다. 바로 파나가 아닐 때는 알루미늄 금속 판을 여러 장을 겹쳐서 각각을 굉장히
거칠고 원색의 색들로 무작위로 채색을 해서 입체적으로 채색한 알루미늄 채색 회화입니다. 따라서 요런 스타일인데 판화가 아니다 할 때는 알루미늄 즉 금속 채색 회화라고 적어 두시고요. 요거는 인제 그런 거를 판으로 찍은 거예요. 어떻게? 종이에 석판화 및 실크 스크린 그리고 또 꼴라주를 했어요. 따라서 다양한 판화 매체를 바로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꼴라주도 했고 석판화도 찍었고 실크 스크린 찍어서 인제 겹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밑에 인제 에디슨은 이번에 시험 나온 거잖아요. 그 돌고 돌아서 요번에는 다시 에디슨 용어를 물었던 거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대판의 확장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우측 페이지에 뭐 공파나 인물 군상 만들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